거의 12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할 부분은 우리 이제 닮음의 활용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라고 되어 있어요. 평행선이 존재할 때야. 평행선. 이게 포인트죠. 평행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였냐면 삼각형 안에 이렇게 평행할 때, 그지? 이 친구의 길이의 b, 이 친구의 길이의 b나 얘랑 얘의 b나 얘랑 얘의 b나 얘랑 얘의 b가 다 어땠다? 같았다 라는 걸 이용했었어. 평행할 때. 왜? 닮음, 동의각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돼요? 요 녀석을 그대로 끌어올 거야. 평행한 선분이 3개일 때 라는 걸로 가져가려고 해. 평행한 선분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뭐 4개여도 되고 5개여도 되고. 일단 평행한 선분이 있을 때 선분 2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얘나 얘의 b가 얘랑 얘의 b랑 같아. 끝이야. 그 얘기가 다야. 얘랑 얘의 b가 얘랑 얘의 b랑 같고,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얘랑 얘의 b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b랑 같아. 얘가 3이고 4야. 그럼 여기가 6이면 여기는 얼마란 얘기? 8이란 얘기야. 요렇게 3대 4면 얘도 3대 4. 얘가 1대2면 여기도 1대2. 이렇게 비율이 유지가 돼. 이게 평행선에서의 성질이야. 끝이야.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우리 책의 91페이지에 두 번째 그림, 요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다고 해서 요 녀석을 신경 쓰면 안 돼. 얘를 쭉 이렇게 멀리 놓으면은 요런 그림 나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문제를 푼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녀석이야. 별표 한번 칠게요.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사다리꼴에서. 결국 사다리꼴은 위아래가 평행한 녀석인데요. 얘랑 그냥 기본적으로 평행하다라고 던져놨고, 그런데 요 사이에 평행한 거 하나 더 그리겠대 라고 한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평행선을 이용합니다. 얘랑 평행한 녀석인 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평행사변이 되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쉽다고. 여기까지 되셨어? 그리고 이 길이를 뭐 A, 이 길이를 B 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구할 때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사용할 거야. 그럼 A 대 B가 아닌 A 대 뭐? A 더하기 B를 사용할 거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문자로 넣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단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대각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각선을 이용하는 거에도 한 번 더 별표 쳐줘. 대각선이 훨씬 더 좋아, 문제가. 얘랑 얘랑 평행하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는데 여기도 평행하대. 이럴 때 요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럼 우린 두 개의 삼각형을 볼 거야.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빨간 삼각형,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얘잖아요. 얘 뒤집어 놓은 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제대로 그린 거, 뒤집어서 그린 거 두 개 붙여놓는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결국 시험 대비 때 되면은 계속 풀거든. 근데 얘가 어떤 모양이다, 뭘 이용해야 된다, 이 녀석을 기억해서 문제에 접근을 할 거예요. 요 그림이 훨씬 더 중요 포인트. 얘네 둘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거야. 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얘네들 다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그냥 탁 던져준 문제. 자,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그림 보이니? 가운데 있는 요 그림. 얘랑 얘랑 평행하다 라고 했고, 얘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뭐 얘 똑같은 평행선을 X라고 하자. 그래서 X값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간단하게 X를 구하는 방법은
A랑 B랑 더한 거 분의 A랑 B랑 곱한 녀석. 이 녀석이 X의 값이야. 왜 이 녀석이 나오냐면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옆으로 이렇게 세우면 요 그림이야. 이렇게 그린 그림. 요 녀석 하나 갖고 간다고 보면 돼. 이런 그림. 뒤집어. 옆으로 세워놓으면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첫 번째 확인해볼까? 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 자, 일단 얘랑 얘가 평행한 녀석이 존재하니까 닮음일 거야. 우리가 요 그림 배우면서 어떤 그림 배웠지? 요거 평행한 거 요거 문제 풀었었죠? 이 녀석을 일단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A 대 B니까 얘랑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 A 대 B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볼 거고요. 여기에 또 평행한 녀석 하나 있다고 했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A 대 B다. 얘가 X고 얘가 B란다. 그럼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A 대 큰 삼각형 A 더하기 B는 A 대 A 더하기 B는 뭐 대 X 대 얼마다? B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X 곱하기 A 더하기 B 얘가 AB가 될 거고요.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눠버리면 얘가 A 더하기 B분의 AB라는 요 공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 방향으로 해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얘가 B가 되는 것뿐이고 얘가 A가 되는 것뿐이야.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는 게 다야. 그러니 식은 결국 똑같아져. 선생님, 와, 문자 나오는 거 환장하겠지? 숫자 나오면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어보면서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세 녀석, 세 선분이 평행할 때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전체 길이가 10인데 요만큼이 6이래. 그럼 이 친구의 길이 얼마야 되겠어? 4야겠어. 그럼 위랑 아래랑 몇 대 몇이야? 4대 6이고요. 요 녀석도 위랑 아래랑 몇 대 몇이어야 돼? 4대 6이어야겠다. 약분 뿅뿅 치면 2대 3일 테고요. 3배가 늘어났네요, 호항이. 그럼 전항도 3배 늘어나는 x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끝나네. 별거아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 당연히 있죠. 왜? 얘랑 얘도 2대 3. 그럼 얘랑 얘도 2대 3. 그래서 6. 여기서 끝나요. 얘가 좀 보기 불편한 것 뿐인데 요 교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요 길이 8, 요 길이 6이다. 8대 6은 요 길이 10이고 이 길이가 x죠. 12대 x다. 약분 평평 하면 4대 3일 테고 3배 했네요. 그럼 얘도 3배 하는 x는 9. 되시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주말이니까 너희들이 풀 시간이 많거든. 자, 2번 x랑 y의 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얘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2면 얘도 당연히 얼마야겠어? 12일 테고 얘도 12겠다. 얘가 12, 12, 10이면 요 길이가 14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얘의 길이다. 요 삼각형이다. 얘랑 얘랑 평행하는. 되시죠? 자, 밑변의 길이의 비는 얘랑 얘의 길이의 비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 큰 삼각형 봐야 돼. 그래서 9대 21은 x 대
뭐 3으로 나누면 3대 7이겠죠? 어머 2배 했네? 그래서 x는 6일 테고 이 길이가 6이 되면 y는 18이다. 클리닉 하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이 녀석 12라고 놓고 얘 6이라고 했다가 x는 6, y는 12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죠? 꼭 더해서 쓰세요. 자, 얘는 평행선을 이용한 거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거고 또 하나가 나오죠. 2-2는 같이 할 거예요. 얘는 평행사변이 아니니까 봅시다. 얘는 삼각형 2개 이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첫 번째 어떤 삼각형부터? 이렇게 생긴 삼각형부터 확인해보자. 얘부터. 얘랑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삼각형 밑변 가지고 놀려면 옆에 있는 거 말고 얘랑 큰 거 사용해야겠죠. 4대 12는 x 대 18이다. 뿅뿅 약분하면 1대 3이겠네요. 6 곱해줬네. x는 6이다. 얘는 6이다. 자, 거꾸로 갑니다.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볼 건데요. 얘랑 얘랑 평행하겠죠? 마찬가지 밑변을 가지고 놀 거야.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야겠다. 선생님 옆에 있는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필요해. 그럼 몇 대? 8대 얼마여야 돼? 10이어야겠지. 비율이 바뀝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8대 12는 네모 대 6이다. 뭐 얘가 뭐 쉽네. 2배 했으니까 2배 하면 되니 4가 되겠다. 얘 값은 4다. x는 6, y는 10.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그림에 신경을 좀 잘 쓰셔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봅시다. 자, 3번 봤을 때 얘랑 평행하되어 이럴 때 하나씩 풀어달래.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그대로 가져갈 거야. B2랑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를 구해달라라는 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를 구해줘 라는 문제이다. 그래서 B2 대 D2는 10대 15, 즉 2대 3이다. 이 녀석이 2, 이 녀석이 3을 가져가야겠다. 그랬을 때 EF랑 DC는 몇 대 몇이니? 라고 했어. 그럼 2대 3이야 라고 놓으면 안 된다. 왜? 밑변을 가지고 할 땐 삼각형의 비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대 몇이어야 되겠어요? 2대 5여야. 2대 5. 따라서 EF의 길이는 얘를 x라고 보면 x 대 15는 2대 5다. 3배 했네. x는 6. 그래서 EF의 길이가 6이 돼. 우리 아까 썼던 뭐 a 더하기 b분의 ab 썼어 안 썼어? 안 썼다. 즉 얘랑 얘.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를 이 공식을 안 써. 얘랑 얘랑 길이의 비 찾은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선생님도 직접 이 비례식을 써서 풀어. 왜?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더 푸는 게 훨씬 더 득이야 수학은.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외우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외우는 거 참 좋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수학 몇 개 외울 거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이제 3학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되고 계속 하면서 수학은 외울 게 늘어나.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계속 뭐 하고 있어? 까먹는다. 그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3-1번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녀석이 평행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B2랑 D2 똑같아. B2랑 D2 얘의 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평행한 두 녀석의 길이의 비인 1대
2여야겠다. 왜? 6대 12니까. 그 다음에 C, A 대 C, 2를 구해달래. 봐봐요. 얘랑 얘가 1대2면 얘랑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된다. B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한다. 그럼 문제에서 CA 대 CA 1하고 2니까 몇 대? 3대. C2 얼마다? 2다. 3대 2로 문제를 풀 거다. FC의 길이 구해달라면 여기. 이 길이 굳이 여기까지 안 가요. 왜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얘 구해달라는 건 얘랑 얘의 B나 얘랑 얘의 B가 어때야 되니까 어차피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2대 1이다. 2대 1이려면 얘는 얼마다? 8이다. 3번부터는 뭐 일이 쉬워라고 생각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삼각형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볼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대? 같대.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대? 같대. 1대 1이고 1대 1이야. 양쪽에 있는 변의 B가 어때? 같아. 이러면 무조건 여기는 평행해. 그게 우리 클리닉에 이번에 나왔었죠. 길이의 B가 일정하면 평행하다. 얘랑 얘랑 평행하다. 얘랑 얘랑 평행하다. 얘랑 얘랑 평행하다. 틀린 거 두 개 골라라 하는 문제 있었죠? 클리닉에 한 장 탁 넘겼을 때 오른쪽 위에 있던 그 문제.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어떻대? 같대. 1대 1이래. 요 길이 6이고 요 길이 7이란 말이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몇 대 몇이겠어 그럼? 1대 2가 되겠지.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얘는 18. 앞으로 요런 패턴이야. 1대 1, 1대 1.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대 1이고 1대 1이면 뭐 해야 되고 평행해야 되고 또는 평행하면 여기가 1대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1대 1이야. 1대 1, 1대 1 평행.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몇 배? 2배. 1대 2여야 되니까. 자, 요 길이가 11이다 그럼 요 길이도 11. 평행하니까.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 얼마다? 22다. 뭐야? 끝났네? 그러면 4-1번도 봅시다. 그냥 1-1 빼고는 다 내가 하고 있네. 좋은 거겠지. 얘도 바로 나올 거예요. 눈으로 보면. 왜? 1대1, 1대1. 그럼 밑변의 길이의 B는 1대2. 1대1, 1대1. 밑변의 길이는 1대2. 그래서 X는 8. 얘도 1대1 평행하대. 그럼 여기도 1대1. 밑변은 1대2여야겠다. X는 2. 뭐 M2를 구하라, N2를 구하라, MN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 몇 개를 보자? 2개를 보자. 얘랑 얘를 봐야 돼. 좀 쉬운 게 노란색 삼각형 1대1이네? 여기도 1대1이네? 그럼 여기도 1대1이겠네? 얘랑 얘랑 평행할 테고 얘랑 얘는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2라고 했어. M2의 길이 얼마야 돼? 9여야 돼. 빨간색 삼각형을 쳐다보면은 얘도 1대 1이네? 그럼 밑변의 길이는 1대 2여야겠네? 이 친구의 길이 얼마다? 6이다. MN의 길이 15가 되겠다. 근데 이 녀석 15를 쓰고 봤더니 얘는 위랑
아래에 평균이야. 얘랑 더한 거의 절반과 어때? 같아. 요런 경우에만 써. 1대1 때만. 얘랑 더한 거의 절반이더라. 그 다음 5-1번 한번 볼까요? 얘도 그럼 똑같겠죠. 1대1이랍니다. 그럼 MP의 길이는 누구의 절반이어야겠어? 위에 24의 절반인 12여야겠다. PN은 누구의 절반이어야겠어? 밑에 있는 30의 절반인 15겠다. 그래서 MN의 길이는 얼마다? 27이다. 그래서 이 녀석 12. PN의 길이 15. 그래서 얘는 27.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얘는 뭔가 깔끔한 느낌이 안 들지? 얘는 삼각형 3개를 봐야 돼. 하지만 똑같은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 하나 볼 거고, 요 삼각형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볼 거야. 이렇게 3개를 볼 건데 선생님이 흰색으로 2개를 그렸어. 두 녀석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겠지. 어차피 1대1이면 얘가 얘의 절반, 요 녀석의 길이도 얘가 얘의 절반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셔요? 즉, 이 길이가 9면 이 길이도 9야. 요 길이가 9라는 거야. 그런데 이 노란색 삼각형을 보니까 요 P에서부터 N까지의 길이, 요 길이는 밑에 녀석의 절반인 12여야겠다. 아, PQ는 얼마다? 3이다. 요래 끝나. 그럼 우린 MN의 길이까지 다 해결이 가능해지죠. 얘도 볼까요? 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자. 일단 요 삼각형을 하나 쳐다보면 요 길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럼 요 길이도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 요거 하나 크게 쳐다보면 요 길이 얼마여야 되니? 10이어야 돼. 자, 우리가 원하는 값 다 나왔다. MQ의 길이를 구하라. MQ 요까지의 길이도 여전히 얼마여야 되겠어? 얘도 10이겠지 똑같이. 얘나 다 10이야. 10. MP의 길이 4. 나머지의 길이 6. 우리 책에서는 요 노란색 안 물어보고 요 노란색 물어본 거야. 이 노란색. 그러니 요 길이가 1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MP의 길이는 요 삼각형 물어본 거니까 4cm가 되고. 나머지 차이 6이었다. 늘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쉬운데 막상 옆에 있는 개념한 상황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 파바바바! 넘기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무게중심에 있는 문제는 오늘 풀 거는 아니야. 풀지는 않을 거고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들면 졸리다고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면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5가지라고 우리가 처음 외심을 얘기할 때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수심과 방심은 어느 순간 배우지 않게 되었어.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제를 풀 때 이걸 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대로 풀고 있고.
방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알아서 풀고 있어.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등장을 하긴 해요. 하지만 교육과에서 사라졌고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와. 보통 모의고사, 경시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수심과 방심을 제외하고 그럼 삼각형의 이제 삼심을 배우게 되는데 그 세 개 중에 마지막 친구입니다. 우리가 외심은 배워서 시험 봤고요. 내심도 배워서 시험 봤죠. 이제 마지막 단계 중점, 무게중심. 말 그대로야. 무게중심. 무게의 중심이에요. 너네 모빌 같은 거 딱 달아놓으면 어때? 이게 딱 이게 평에 맞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산다고. 이런 모빌 안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딱 세우는 거야. 요 딱 실로 연결한 딱 고점이 무게중심이야. 그 점에서부터 각 부분에 이르는 모든 녀석의 무게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으니까 중심이 잡힌다. 마찬가지야. 무게중심 역시 쪼갰을 때 넓이가 다 같아져.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우리 그럼 첫 번째부터 생각해봐야 되겠죠? 외심은 어떻게 그렸지? 아유, 시험도 봤는데 각이 나왔어. 아니, 외심. 변. 외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죠? 수직 이등분선이었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무게중심은 중선 연결이야. 중선. 반으로 쪼개겠대. 중선이 뭔지 보여줄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 B, C. 이 꼭지점에서 이 BC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에서 AC의 중점에 연결을 해. 이 점에서 만나네. 또 하나, 이 C에서 이 AB의 중점에 연결을 해. 이 길이 이 길이가 또 어때죠? 같아져. 이렇게 중선끼리. 선생님 이거 외심이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외심은 여기서 수직이 나와야 되고 그 점끼리 만난 거를 꼭지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지 꼭지점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이 녀석은 중선 연결입니다. 중선을 연결합니다. 자, 중선을 연결해서 무게중심을 그리는데 이 녀석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점을 우리는 G라고 해요. 자, 외심은 O, 내심은 I, 무게중심은 G. 무게, 영어로 뭐야? 이거 누가 제일 잘 봤어요? 여기서 시험. 자, 나라야. 자, G. 무게야, 무게. 뭐의 약자? 그램. 그래, 좋아. 그럼 그램으로 하자. 앞으로 얘는 그램이야. 그램의 G야. 무게를 나타내는. 중력을 나타내는 게 그래비티인데. 처음 듣니?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램, 이 그램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램은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내면 되고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이 점에 의해서 쪼개져. 이 선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2대 1로 쪼개져 항상. 그래서 너네들이 기억할 건 무게중심은 다짜고짜 2대 1이야 그냥. 앞으로 문제 풀 때도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요? 이게 그냥 나온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야 되고 무게중심 하면 얘 가져가야 되고 무게중심은 2대 1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했을 때 모든 녀석의 무게가 다 어떻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돼. 자, 지금 삼각형 총 몇 개로 쪼개졌습니까? 6개로 쪼개졌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가 다 같습니다. 이래야 무게중심이겠지 않겠어? 그래서 무게중심은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아요. 자, 넓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합동인 줄 알는데 합동은 아니야.
활동 아니면 그냥 넓이가 같아.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웬만한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를 다 풀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요 삼각형 하나 볼까?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팍 했어. 자, 같은 삼각형인데 2대1로 쪼갰으니 얘랑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1이야. 이걸 굳이 그 공식으로 쓰지 않아도 삼각형 두 개니까 2, 삼각형 하나니까 1, 2대1이네. 이렇게도 금방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것도 많이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요거 가져가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표현된 거 다 설명했어요. 요거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 풀 거고, 너네 과제는 우리 개념부 97페이지까지고요. 개념부 97페이지까지고요. 워크북은요 49부터 51까지입니다. 49부터 51까지. 네, 여기까지고요. 내용을 좀 더 나가려고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이 좀 빨랐고 마음이 급했는데 시간을 좀 더 써도 될 뻔했네. 남은 시간은 뭐 벌써 책을 덮었네. 말도 하기 전에. 그래라. 나 왜 이러?